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후!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BH와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P&H 테크와 같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좀 네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요즘 이 종목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뭘까요? OLED 투자 사이클이 크게 일어났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네. 그때 애플이 아이폰에 LCD를 쓰다가 아몰레드를 이제 바꾸면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12조 1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됐었고 그게 이제 국내 투자 사이클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었거든요. 네. 그때 뭐 AP 시스템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톱텍, 제이스텍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거의 뭐 5배 오른 종목들도 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뒤로 한 6년 7년 동안 잠잠했죠. 네, 거의 손가락 빨고 지냈었는데 왜냐하면 네. 예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5억대씩 팔리다가 연간 요즘에는 12억 후반대 정도밖에 안 팔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그러면 왜 좋냐면 일단 애플 덕분입니다. 네, 애플이 아이패드에다가 아이폰은 사이즈가 한 5인치대 정도인데 네. 아이패드는 그래도 한 크죠. 네, 훨씬 크잖아요. 네, 요거 세계 모델에 2024년에 이제 세계 모델 내놓는다고 하고 오. 이제 공급을 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업체한테 공급을 받기 때문에 수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OLED TV에 굉장히 미온적이던 삼성전자가 네,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QD OLED를 이제 공급받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 관련 서플라이 체인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발빠르게 OLED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금방 삼성전자가 OLED TV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때까지 그런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안 돼서 그랬던 걸까요? 일단 이제 LG가 하니까 아, 네. 그동안 중소형 쪽, 우리 아몰레드라고 하는, 네. 아몰레드라고 하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했던 건데, 대면적 TV에 쓰이는 이제 화이트 OLED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LCD 가지고 이제 LG의 OLED TV를 이제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OLED를 엄청 깎겠죠. 네. 우리는 절대 OLED TV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거 별로 안 좋아. 우리가 만드는 QLED, 그러니까 LCD TV인데 이제 퀀텀 닷 필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프리미엄에서 이제 서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디스를 한 거죠. 엄청 디스를 하면 자기들이 하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 시장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OLED TV가. 네. 그래서 삼성도 이제 안 되겠다 해서 LG 디스플레이한테 공급을 받기로 막 뭔가 논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 또 이 소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썩 들어가 버린 거죠.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더니 최근에 이제 또 QD OLED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네네. 것과 또 LG전자가 생산하는 그 OLED, 그 네네. QD도 있고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이제 우리 쓰는 스마트폰에 쓰는 아몰레드라고 하는 거는 액티브 매트릭스라고 해서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삼원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RGB 삼원색만 있으면 모든 색깔 만들 수 있죠. 빨강색, 초록색, 그렇죠. 파랑색. 맞습니다. 네, 삼원색이 있으면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여기 있는 LCD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면, LCD는 뒤에서 백라이트라는 이제 LED에서 빛이 나오죠? 네. 흰색 빛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RGB 삼원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디스플레이 앞쪽에 있는 컬러 필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RGB 삼원색들이 이렇게 픽셀마다 뿅뿅뿅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조절해서 RGB 삼원색을 내는 거고, 아몰레드라는 거는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자체 발광을 합니다. 그 유기물이 자체 발광하는데 그린, 그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고 블루도 있고 그 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삼원색을 내는 거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화이트 OLED는 OLED가 흰색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삼원색을 내냐? 컬러 필터가 있어요. LCD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빛감이나 이런 것들이 RGB 자체 발광 색깔보다 조금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는 QD OLED라는 거는 OLED인데 아까 LGD는 화이트라고 했잖아요. 색깔이. 근데 여기는 색깔을 내요. 그럼 청색을 색깔을 내면 컬러 필터의 RGB 중에서 네.
블루를 빼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R하고 그린만 있는 거예요. 레드 그린만 있고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돈을 아낀다라는 것보다는 뭐 나름의 뭐 자기들의 자기들의 왜냐하면 그 화이트 OLED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많은 특허나 IP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또 회피해야 되고 또 뭐 삼성 나름의 또 자기네 TV에 맞는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화이트 OLED보다 QD OLED가 생산 단가가 더 비쌉니다. 훨씬 한 30에서 50% 더 비싼데.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한 OLED TV 같은데 내가 30% 50%를 더 주고 살 건가? 요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다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삼성전자가 화이트 OLED를 패널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가전은 LG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TV는 꼭 뭐 LG로 하시던데 하나 궁금한 게 대표님은 그럼 집에 네. TV 있으시잖아요. 네네. LG예요, 아니면 삼성전자 거예요? 저는 그 혼수할 때는 삼성이 제일 좋은 줄 알고 네. 다 삼성으로 원래 한꺼번에 사면 또 할인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그리고 저기 뭐 이렇게 좀 할인도 많이 해주고 해서 삼성으로 다 깔아버렸어요. 아, 일단은 우리 네. 대표님은 집에 삼성전자가 네네. 있다. 근데 이제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사는 것들은 대부분 LG를 사고 있어요. 그래요? 식기세척기나 뭐 이런 것들은. 네. 참고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CD 시장의 주도권이 최근에 또 중국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네. 이놈의 중국 왜 네네. 뺏기게 된 걸까요? 이제 이거는 또 중국의 산업 굴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국이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임가공, 사람의 인건비 가지고 이제 뭐 산업을 막 부흥을 시켰죠. 그래서 세계 공장이 된 건데 결국 부가가치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면 품질이 우수한 외국산 제품의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 기업한테 보조금을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은 어떤 중국의 BOE 같은 업체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굉장히 원가를 싸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접으면 나중에 또 가격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LCD 산업을 장악한 거고 2차 전지하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뭐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산업 굴기를 계속 했는데 반도체는 이제 미국한테 막혀서 좀 힘든 상황이죠. 역시나 이제 정부의 개입 덕분에 좀 네네. LCD 시장에서도 좀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OLED 투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증착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에 좀 비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반도체에도 증착이 있죠. 네, 증착이 있는데 노광이 제일 중요하고 뭐 식각 그다음에 한 세 번째 정도 중요해요. 근데 OLED는 증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몰레드 이야기하면서 RGB 삼원색을 이렇게 이제 증착을 층을 이렇게 깔아 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단분자 증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일 장비가 비싸요. 일본의 이제 캐논 도키라는 업체가 독점하고 있고요. 거기에 쓰이는 부품이 또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FMM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일본의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부가가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증착기가 없으면 RGB OLED 투자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 지금 애플이 아이패드 적용하는 것도 RGB OLED거든요. 그래서 캐논 도키 장비를 일단은 세팅해 놔야 되고 그게 라인당 한 5천억 정도. 라인당 5천억. 네네, 몇 5천억 라인을 쓰는 거예요? 보통 뭐 이제 8세대 하나 하면 뭐 5천억, 뭐 7천억 뭐 이런 식으로 꽤 규모가 크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국내 장비 업체 중에서 이 도키 쪽에 진공 물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CD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로체 시스템즈도 뭐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이제 대면적이잖아요. 스마트폰보다 그 유기물을 훨씬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뭐 한 2, 3년. 네, 요즘에 많이 써도 3, 4년인데 태블릿은 기본 5년. 네. 그렇죠, 오래 가죠. 네,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의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LCD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OLED는 습기나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좀 수명에 대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데드 픽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을 깔아주는 거죠. 그걸 텐덤 구조라고 하는데 투 스택 텐덤. 그래서 RGB를 두 번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물을 두 배로 더 많이 발라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유기물 회사들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고 P&H 테크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고
네, 그래서 그 유기물 회사는 최근에 그래서 주가가 좀 좋습니다. 애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애플이 2026년부터 OLED 패널 넣은 맥북 양산도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애플향 기업들도 이제 8세대 라인을 주력 생산 라인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될 텐데 네네. 현재 뭐 8세대 라인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애플향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그 RGB 계열은 6세대가 메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증착기가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증착기가 8세대 같은 경우는 원판 면적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증착을 하려면 여기 유리에다가 이렇게 밑에서 이제 뭐 끓여서 뭔가 전기 같은 게 이제 들러붙는 이런 그림인데 유리가 크면 이게 처지죠. 이렇게 네. 가운데가. 네. 이 처짐 현상 때문에 이게 그 FMM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증착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8세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서 8세대가 이제 투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 아마 내년에 나오는 모델은 6세대급에서 아마 생산이 될 것 같아요. 라인이 그 이후 모델부터는 이제 8세대급으로 될 것 같고 아마 8.6세대, 뭐 8.7세대 정도에서 이제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좋게 보는 업체들은 ICD 그리고 FNS테크, 로체 시스템즈 뭐 이런 회사들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이스텍이라는 회사도 후공정 쪽에서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소재 회사는 덕산 네오룩스, PNH테크 그리고 부품 쪽은 이녹스 첨단 소재, BH 이런 회사들 보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다 네. 한번 검색해 보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OLED 관련해서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을 대응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장비 투자 사이클이 되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당장 뭐 숫자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숫자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야 되는데 얘가 진짜 수주를 받을지 안 받을지 뭐 확실히 안 되는 거죠. 확신이 없죠. 네, 그래서 특정 종목에 좀 몰려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에 좀 깔아놓는 게 오히려 사이클 투자에서는 좀 나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부품은 좀 더 편합니다. 네, 부품 쪽은 아무래도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BH 같은 회사들은 숫자가 그래도 따박따박 나오는 데다가 밸류에이션도 좀 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가 좀 비싸긴 합니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그래도 항상 시장에서 인정받는 게 이제 유기물 하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나 PNH테크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네. 한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볼까요? 아마 올해 한 봄, 여름쯤에는 대규모 투자 공시들이 꽤 나올 겁니다. 오, 그래요? 시장에서 아마 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년에 아이패드 모델에 생산을 하려면 내년부터 생산 라인이 완벽하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준비하겠네요. 그렇죠. 올 하반기에는 적어도 수주를 내서 장비를 만들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선반영 해버리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고요. 애플향 기업들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우리 또 대표님께서 몇 가지 종목들을 또 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